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갈 곳을 제공해주는 세일즈 멘토 김호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좀 어느 정도 괜찮아지니까 또 당연히 책에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고 있는데 이래서 책을 읽었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보는 제 구독자분들께 꼭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손이 잘 안 가시죠? 저도 사실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그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1년에 책을 3권에서 4권 정도 겨우겨우 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교보문고나 이런 곳에 가서 그냥 그 분위기, 책 냄새, 음악 이런 것들 듣는 것만으로도 내 지적인 부분이 향상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가는 김에 사왔던 책 한 권 한 권들은 고스란히 책꽂이에 쌓여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제 지적인 능력이나 수준은 전혀 올라가지 않았던 상태로 그냥 그 분위기만 즐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기존에 그냥 월급만 벌던 사람이 아니라 고정 지출을 부담해야 되고, 그리고 직원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제가 다 책임져야 되는 책임자 입장이 있다 보니까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나를 가만히 뒀을 때가 내가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 그 불안함과 부정적인 기운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나?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의식이 자꾸 가득 차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먼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일단 사업하는 친구들이 없고, 만났을 때는 보통 게임 얘기하거나 그냥 소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가지고 친구들한테는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직전에 일했던 직장의 선배들은 어떤 사업을 영위한다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더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라 그분들에게도 어떤 도움을 얻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책을 찾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책 속에 훌륭한 현자들, 그리고 인생 선배 멘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피와 뼈를 갈아 넣은 그 15,000원에서 20,000원 밖에 하지 않는 그 활자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우고 한없이 겸손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알면 알아갈수록 무지에 가까워지는 이 감정과 생각들은 오히려 계속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동력을 불어 넣어 주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독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독서의 힘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왜 책을 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책을 들고 있을 때보다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불안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엄습해 와서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제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읽었다기보다는 저한테는 책이 도피처였고, 살 수 있는 어떤 산소 호흡기 같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려는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책을 찾게 되었고, 책을 찾는 곳에 있어서 제가 숨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찾았기 때문에 책은 갈급할 때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급하신 분들은 독서를 하시게 되면 엄청난 행복과 자유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게 많으실 텐데, 그리고 도전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 있으시기 때문에 제 영상도 주기적으로 시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용기가 나지 않아서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것 또한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 무언가 확실히 될 거다, 그리고 확실히 제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 용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는 겁니다. 용기라는 것은 확답이 없을 때, 확신이 없을 때, 리스크가 클 때도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돌다리를 두들겨 보기만 한다면 결코 그 다리를 건널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 돌다리가 어떨지 몰라도, 그게 무너지는 돌인지 아니면 단단한 돌인지 모르더라도 그냥 한 발짝 내딛고 밟아보는 그 용기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걸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기라는 것은 무언가를 확신이 제공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없는 상태에서도 한 발 내딛어 보는 것이다.
그것이 용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용기라는 감정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외부적인 요인으로 내가 움직이거나 외부적인 사회적인 통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자 한다면, 내가 정말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 온전히 그런 방향으로 나침반이 향해 있다면, 그것은 구두가 옆에 와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설령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그 돌에 다리를 내딛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하려는 이 일의 동기가 어디서 기인된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려고 마음 먹었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그 자기 성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자기 성찰을 이루기 위해서 책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단언컨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그렇게 꾸역꾸역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했다고 쳐볼게요. 행동한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은 그저 시작의 한 걸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시고 나서 더 어려운 일들이 오실 것이고, 무언가 도전만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실패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시게 되면서, 난 또 실패자인가? 나는 도전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또 불안함으로 잠식되어서 정말 많은 불안함에 휩싸이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무슨 일을 할 때 처음부터 다 잘 된다면 대한민국에 성공한 사람밖에 없을 것이고, 다 부자가 되어 있겠죠. 다 행복한 삶을 살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소수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패란 포장을 한 시행착오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그냥 당연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반응할 건지는 우리들의 선택이죠. 외부의 자극이 올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기 전에 그 사이에 자유의지라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 또한 저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란 책을 보고 깨달았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실패를 했을 때 말이죠. 그때 이것을 그만둘 것인가, 지속해 나갈 것인가, 이 어려운 부분을 내가 보완해서 더 멋진 모습으로 내가 발전할 것인가는 외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면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실패가 나에게 장기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 단기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 말이죠. 여기서 단기적인 이득이라 하면 포기하고 편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단면적인 생각, 단기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다 넓은 생각을 가지고 더 큰 사고를 가지고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닌 숲을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도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내면의 중심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하고 한 발을 내딛고, 더 나아가서 도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다가오는 시행착오 속에서도 스스로 내면의 기둥을 굳건히 다지면서 나아가려면 역시나 책의 힘이 필요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게 되고, 그 무언가를 하게 될 때도 노이즈나 잡음이 많겠지만,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그 실패라고 포장된 상황에서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부정암시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 책 속의 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확언을 해주고, 내가 가는 길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서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떤 인식을 심어주어도 여러분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의 말에 흔들리고 자존이 내려간다는 것은 내면의 동기가 아니라 외부적인 동기, 누군가가 시켜서, 누군가에게 의해서 강제로 하는 그런 것들에만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오늘은 이 정도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결국의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왜 살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이유들과 모든 결정들이 다 내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야만 여러분들께서 한 발 내디딜 수 있고, 한 발 내딛는 것을 넘어서서 시행착오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안 되고 만약에 외부적인 요인, 사회적인 통념, 누군가가 지시한 어떤 동기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이 결국엔 우리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통제력 있게 끌어가지지 않고 끌려다니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입니다. 저는 이 책을 3번이나 완독했는데요. 이 책을 읽고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주도적이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읽어도 좋은 책으로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책을 읽으면 모든 환경에 대한 반응이 나에게 있다는, 나의 자유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외부 기인이 아니라 내부 기인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남 탓을 하지 않고 상황 탓을 하지 않고 오로지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인데요. 여러분들이 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왜 지금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왜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 실패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나와 있는 책이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워낙 유명한 베스트셀러이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으셨다고 하더라도 가끔씩 생각날 때 쉽게 펴볼 수 있는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업,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에서 더 향상되는 멋진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반드시 책이 함께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